38배 박서준은 분당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회사 아성건설의 대표였다. 2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수도권을 넘어 전국 3개의 도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있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여 일용직 노동자에서 수백억대 자산가로 성장한 한 남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15년 전 그는 이 도시의 전 시장이었던 최 의원의 아름다운 딸 최은영과 결혼했다. 이제 35이 된 은영은 한때 분당 최고의 신부감이었다. 야심 있고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 오래된 부는 오래전에 바닥난 상태였다. 최 씨 가문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무게감을 가졌지만 은행 계좌는 한 세대 전부터 비어 있었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들의 결혼은 완벽해 보였다. 은영은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 역할을 흠잡을 데 없이 해냈다. 자선 행사를 주관하고 정자동에 있는 그들의 넓은 저택을 관리했다. 하지만 서준은 수년에 걸쳐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손길에 스며든 냉기, 아무 설명 없이 몇 시간씩 사라지는 일. 어떤 기념일과도 맞지 않는 고가의 쇼핑 목록들이 그랬다. 그들의 아들, 14살 박민주는 서준의 삶의 빛이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명석함을 물려받아 학업과 운동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서준은 민준의 야구팀 코치를 맡았고 주말마다 차고에서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은영이 오래전에 참여하지 않게 된 그들만의 전통이었다. 이번 임신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14년의 결혼 생활과 여러 번의 유산 끝에 그들은 민준이 자신들의 유일한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6개월 전 은영의 발표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서준은 기뻤지만 은영은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김 원장은 10년 넘게 박 씨 가족의 주치의였다. 60이 넘은 나이에 희끗희끗한 관자놀이와 친절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분당의 많은 아이들을 받았고 부드러운 진료 태도로 유명했다. 그는 은영의 나이와 과거 유산 경험 때문에 이번 임신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서준은 김 원장의 병원 대기실에 앉아 이번 임신이 은영이 민준을 가졌을 때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했다. 그때 그녀는 빛이 났고 임신의 모든 순간을 기대하며 설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치 짐을 짊어진 듯 했고 종종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저 호르몬 때문인 불안감이라고 둘러댔지만 말이다. 서준의 사업 파트너이자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이진우 역시 그 변화를 눈치챘다. 진우는 아성건설의 재무를, 서준은 현장 운영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시간에 시내에서 은영을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항상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고 했다. 형수님, 뭔가 좀 이상해. 지난주 금요일 늘 그랬듯 함께 치맥을 하던 자리에서 진우가 말했다. 서연이가 정자동 카페거리에서 형수님을 봤는데 모르는 남자랑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더래. 서연이가 아는 척하니까 거의 기겁을 하셨다던데. 서준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은영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다. 쇼핑백도 없이 쇼핑을 다녀온다며 늦게 귀가하고 몰래 전화를 받고 아기방을 꾸미는 데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진료가 있던 날 아침, 은영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침 식사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지나는 거울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불안해했다. 서준이 진료가 끝나고 건강한 아기를 축하하며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그저 열애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제 진료실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서준은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했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어 성공을 이뤘고 지금 그의 모든 본능은 완벽하게 쌓아올린 자신의 삶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김 원장의 진료실은 평소보다 유난히 작게 느껴졌다. 은영은 진찰대에 누워 있었다. 셔츠는 둥근 배를 드러내도록 걷어 올려져 있었다. 젤은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지만 혈관을 타고 흐르는 공포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이 진료를 두려워했다. 현대의 초음파 기술이 자신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도는 8개월 전 아주 우연히 시작되었다. 강태민은 서울 강남에서 온 말이 번지르르한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32살의 그는 검은 머리와 매력적인 미소를 가졌고 자선기금 모금 행사에서 은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항상 건설 현장 먼지를 뒤집어쓰고 건축법규나 현장 이야기만 하는 서준과 달리 태민은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해외 투자와 고급 개발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영은 수년간 분당에 갇혀 있다고 느꼈다. 서준이 이 작은 도시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만족하는 동안 그녀는 항상 더 큰 것을 꿈꿔왔다. 도시의 삶, 세련된 사교계, 그리고 굳은 살박인 손과 정직한 노동으로 얻는 존경이 아닌 돈으로 사는 종류의 부를 원했다. 태미는 그 첫 만남 이후 끈질기게 그녀에게 구애했다. 서준이 출근했을 때 집으로 값비싼 꽃이 배달되었고 시와 함께 작은 도시를 넘어선 삶을 약속하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는 분당에서 40분 떨어진 용인의 그랜드뷰 호텔에 최고급 스위트룸을 빌렸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그곳에서 만나 은영이 잊고 있던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는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다. 임신은 사고였다. 열정이 이성을 압도했을 때의 부주의한 순간이었다. 은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는 처음에 고려했던 조용한 해결책을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시간이 맞지 않았다. 위험할 정도로 맞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과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기 3주 전에 태민과 함께 있었다. 김 원장은 초음파 탐촉자를 그녀의 배 위에서 움직였다. 모니터를 주시하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은영은 자신의 위치에서 화면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미간이 좁혀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며 물었다. 의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다. 아기의 발육 상태를 몇 달 전 은영이 제공한 임신 시점과 대조하고 있었다. 측정치가 달랐다. 상당히 달랐다. 이 아기는 은영이 주장한 것보다 최소 3주 전에 수정되었다. 40년의 의사 생활 동안 김 원장은 이런 상황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어색한 침묵, 불안해하는 아내들, 그리고 대기실에서 설레는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는 믿음직한 남편들. 하지만 그가 수십 년간 알고 지내온 사람들과 관련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초음파가 드러낸 사실로 인해 삶이 산산조각 날 사람들 말이다. 한편 서준은 대기실에 앉아 현장에서 온 이메일을 훑어보고 있었다. 아성건설은 그들을 지역 최고의 건설사로 자리매김하게 할 대규모 고급 호텔 단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그가 바로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던 장소와 같은 종류의 건물을 짓고 있다는 아이러니는 그에게 와닿지 않았다. 진우는 아까 다음 대형 프로젝트의 잠재적 투자자에 대해 문자를 보냈다. 강태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성건설에 대해 묻고 다닌다고 했다. 서준은 사업관계 확장에 항상 관심이 있었기에 나중에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학교에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간절히 기다려온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남는 방을 아기 방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모든 일에 적용하는 그 꼼꼼함으로 벽에 만화 캐릭터를 그리고 있었다. 서준은 아들의 들뜬 마음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아들의 세계가 자신의 세계와 함께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였다. 김 원장은 마침내 초음파 탐촉자를 내려놓고 심각한 눈빛으로 은영을 돌아보았다. 박서준 씨 부인, 임신 시점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아기의 발육 상태로 볼 때 수정은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23주 전이 아니라 약 26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주.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그 차이.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분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김 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두 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화이고 남편께서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서준을 데리러 나가는 동안 은영은 눈을 감고 자신이 알던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려 했었다. 도시 어딘가에서 강태민은 아마 또 다른 부동산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비밀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그리고 대기실에서는 15년 동안 그녀를 사랑하고 믿어온 남자가 자신의 완벽한 삶이 거짓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참이었다. 김 원장의 손은 대기실로 향하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40년의 의료 경력 동안 어려운 소식을 수없이 전했지만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다. 박 씨 가족은 민준이 태어날 때부터 환자였고 서준은 불과 5년 전에 그의 병원 증축 공사를 해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의료 윤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좋은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박 대표님, 잠시 저와 따로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김 원장의 목소리는 애써 절제되어 있었지만 서준은 즉시 그 긴장감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은영을 진료실에 홀로 남겨두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김 원장은 문을 닫고 서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지만 자신은 선체로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약간 서성였다. 서준 씨,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듣기 힘드시겠지만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년간 알고 지낸 남자를 바라보았다. 초음파 결과 아기의 발육 상태가 부인께서 제공한 시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측정치에 따르면 수정은 23주 전이 아니라 약 26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준의 미간이 정보를 처리함에 찌푸려졌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는 서준 씨와 부인께서 함께 계셨던 시기에 수정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부인의 진료 기록과 이전 상담 내용에 따르면 수정이 이루어진 시기에 서준 씨는 부산 건설 현장에 출장 중이셨습니다. 그 의미가 마치 망치처럼 그를 내리치자 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부산 프로젝트. 그는 1월에 3주 동안 그곳에 있었다. 아성건설이 따낸 가장 큰 계약이었다. 그는 매일 밤 은영에게 전화했고 그녀를 몹시 그리워하며 집에 돌아가 성공을 축하할 날을 고대했다. 정확한 겁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김 원장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측정치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지난 6개월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은영의 이상한 행동, 비밀스러운 통화, 그들 사이의 거리감.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그는 지금쯤 대수학 수업을 들으며 심지어 자신의 동생도 아닌 아이의 형이 될 생각에 들떠있을 민준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준은 의사에게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김 원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서준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자신과 민준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료실로 돌아가는 동안 김 원장의 조언이 서준의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 당장 이 병원을 떠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세요. 그 말은 그가 미처 맞기도 전에 배신으로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지켜본 한 남자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박서준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문에 다가갈 때 그는 이미 계산하고 계획하고 있었다. 은영은 여전히 진찰대에 누워 눈물을 글썽이며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보여주세요. 서준이 김 원장에게 말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세요. 김 원장은 망설였지만 모니터를 서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은영의 배신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수정 날짜에 해당하는 발육 측정치. 아기는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지만 그의 아이가 아니었다. 은영은 마침내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설명할 수 없어. 그는 잠시 더 초음파 사진을 살폈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보았다. 15년 동안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 그의 아들의 어머니, 그의 삶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방금 파괴한 사람. 집에 가자. 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가서 대화를 좀 하고 그런 다음 당신은 그놈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하게 될 거야.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제발, 김 원장님. 서준이 나이 든 남자에게 돌아서며 말을 끊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 전부 복사해서 보내주십시오. 초음파 사진, 측정 기록, 타임라인, 전부 다요. 그들이 병원을 나서는 동안 은영은 계속해서 말을 걸려 했지만 서준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배신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 현실을 처리하고 받아들였다. 대신 그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민준의 안정, 그의 사업, 그리고 분당 어딘가에 박씨 가족을 파괴하고도 무사히 넘어갔다고 생각하며 돌아다니는 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박서준은 신중한 계획과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인생 초기에 성공의 열쇠가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일하는 것임을 배웠다. 조수석에서 은영이 조용히 흐느끼는 가운데 침묵 속에서 집으로 차를 몰면서 서준은 이미 법체계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5년간 삶을 건설해온 남자는 이제 그를 배신한 자들의 삶을 허무는데 얼마가 걸리든 시간을 쏟을 참이었다. 그리고 그의 건설 프로젝트와는 달리 이 철거는 개인적이고 영구적이며 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 방은 15년간의 사업 성공과 이제는 정교한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가족의 추억을 기록한 상패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은영은 두통을 핑계로 침실로 물러났고 민주는 자신의 세상이 축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행복하게도 모른 채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서준은 노트북을 열고 그가 가장 잘하는 일, 즉 체계적인 조사와 계획을 시작했다. 그의 첫 검색어는 강태민이었다. 분당의 새로운 포식자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태민의 강산 개발은 세련된 웹사이트를 갖추고 있었고 주 저녁에 고급 부동산을 자랑했다. 강태민은 환상적인 부동산 개발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로 두드러지게 소개되었다. 그는 서준이 즉각적으로 혐오감을 느끼는 세련된 방식으로 잘생긴 남자였다. 하얀 치아와 값비싼 정장, 평생 정직하게 일해본 적 없을 것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강태민의 링크드인 프로필에는 그가 은영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선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나와 있었고 그의 SNS는 주목과 사치를 즐기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 깊이 파고들자 서준은 강태민이 서울의 저명한 변호사인 오수진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에게는 10살짜리 쌍둥이 딸이 있었고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남자가 동시에 여러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서준에게 와닿았다. 다음 일주일 동안 서준은 평소의 일과를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진우에게 은영이 임신 합병증으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는 그녀가 사교 행사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서준 자신의 산만한 태도를 설명해 주었다. 언제나 충성스러운 진우는 아무 질문 없이 추가 업무를 처리했다. 서준은 전직 형사 출신으로 불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설 탐정 백 실장을 고용했다. 백 실장은 신중하고 철저했으며 서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3일 만에 백 실장은 은영과 강태민이 용인 그랜드뷰 호텔에서 매주 만나는 것을 사진과 시간 기록과 함께 문서화하여 계산된 기만의 그림을 그려냈다. 증거는 명백했다. 은영은 공동 계좌의 돈을 호텔 방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쇼핑을 가거나 이웃 도시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40분 떨어진 고급 스위트룸에서 자신의 가족을 똑같이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남자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불륜의 증거 이상을 원했다. 그는 배신의 전모를 이해하고 자신의 대응이 포괄적이고 영구적임을 보장하고 싶었다. 백 실장의 조사를 통해 그는 강태민이 아내와 이혼하고 은영을 서울로 데려가 그녀의 아이와 이혼 위자료로 새 출발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계획은 은영의 완전한 배신을 드러냈다. 그녀는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서준이 이룩한 모든 것의 절반을 빼앗아 다른 남자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기만의 깊이는 아찔할 정도였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동생을 기대하며 아기방을 꾸미고 있었다. 아들의 순수한 열정을 지켜보는 것은 서준에게 고문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결의를 다지게 했다. 민주는 그렇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어머니와 똑같이 부정직한 새아버지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조사 기간 동안 은영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서준의 감정적 거리를 느낄 수 있었지만 가면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녀는 심지어 서준에게 아기방 페인트 색에 대해 묻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일주일에 2번씩 강태민을 계속 만나면서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연기한 것이다. 서준은 그녀가 이 정교한 기만을 연기하는 것을 보며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망설임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조종자로 드러났다. 그것은 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은영의 일면이었고 불륜 그 자체보다 더 그를 역겹게 했다. 초음파 폭로 후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 서준은 결정을 내렸다. 아직 은영과 대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녀와 강태민을 더 조심하게 만들거나 도망치게 할 뿐이었다. 대신 그는 그들의 배신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도 그들이 단순한 이혼 합의금을 훨씬 뛰어넘는 대가를 치르도록 보장할 계획을 실행할 것이었다. 서재에 앉아 백 실장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며 서준은 첫 집을 지을 때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완벽하게 계획된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기 직전의 만족감이었다. 은영과 강태민은 인내심, 지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제국을 건설한 남자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박서준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단순한 시골뜨기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원과 인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이 평생 후회하도록 보장할 무자비한 집중력을 가진 남자였다. 사냥 시즌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박서준은 단 한 번도 목표물을 놓친 적이 없었다. 초음파 폭로 2주 후 서준은 덫을 놓을 준비가 되었다.
그는 아성건설을 지역 최고의 건설회사로 만든 것과 같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순간을 꼼꼼하게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대신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준의 계획의 핵심은 백 실장이 강태민의 사업 관행에 대해 밝혀낸 정보였다. 강산개발은 여러 프로젝트가 투자자의 신뢰에 의존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상태에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강태민이 환경 규제와 안전 기준을 어기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는 제대로 문서화되어 신고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사항들이었다. 서준의 첫 번째 움직임은 전략적이고 겉보기에는 무해했다. 그는 잠재적인 파트너십 논의를 명목으로 강태민과의 사업 미팅을 주선했다. 지역에서 아성건설의 명성은 어떤 개발업자에게나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었고, 강태민은 기꺼이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분당의 한 고급 골프클럽에서 만났다. 그곳은 서준이 창립 멤버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었다. 강태민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비쌀 명품 정장을 입고 그의 BMW를 타고 도착했다. 그 남자는 오만함이 넘쳐 흘렀고 단순한 지역 건설업자와 수익성 좋은 계약을 성사시키려 한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 박 대표님, 회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강태민이 연습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망치를 한 번도 잡아보거나 정직한 굳은 살을 얻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손바닥을 느꼈다. 저도 항상 야심찬 개발업자들과 일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강태민은 자신의 다양한 개발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무심코 비용 절감 조치와 규제 편법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드러냈다. 서준은 이를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영리함에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위반 사항들을 사실상 자백했다. 가끔은 규제를 창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더군요. 강태민이 공모자처럼 윙크하며 말했다. 환경 영향평가는 아는 사람만 잘 통하면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서준은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 아주 흥미롭군요. 현장 몇 군데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 서준이 강태민의 현재 프로젝트 3곳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강태민이 몰랐던 것은 서준이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안전규정 위반, 환경 파괴, 건축법 위반, 그리고 뇌물 증거까지. 각 현장 방문은 강산 개발을 법적으로 파괴할 더 많은 탄약을 제공했다. 한편 은영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다. 그녀는 지난주 김 원장과의 진료를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놓쳤다. 실제로는 임신 시점 불일치에 대해 패닉에 빠져 그것을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아기가 조산이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고려했지만 초음파 측정치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다. 강태민과의 분류는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만남은 이제 열정보다는 불안으로 가득 찼다. 은영은 서준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지는 집어낼 수 없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우려를 일축하며 자신의 매력과 그녀 남편의 순진함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기간 동안 서준은 또한 자신의 자산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의 변호사인 윤 변호사와 협력하여 그는 잠재적인 이혼 합의금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성건설의 구조를 재편했다. 윤 변호사는 서준이 사업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오랜 친구였고, 서준이 공격적인 자산 보호 전략을 요청했을 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박 대표님, 만약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더 복잡한 기업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그들의 회의 중 하나에서 제안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서준이 대답했다. 모든 것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집, 사업, 민준이 대학 학자금, 모든 것을요. 민준은 서준의 점점 어두워지는 세계에서 밝은 빛으로 남아 있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만화 캐릭터를 그리며 아기방을 계속 꾸몄다. 아들의 순수한 열정을 지켜보는 것은 서준에게 가슴 아프면서도 동기를 부여했다. 민준은 곧 터져나올 혼돈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었다. 목요일 저녁 백 실장은 서준에게 필요한 마지막 증거 조각을 전달했다. 신중한 감시와 전략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백 실장은 강태민이 다음 달 안에 아내 오수진과 이혼할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계획은 은영이 즉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서울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놨더군요. 백 실장이 보고했다.
강태민은 이미 시내에 펜트하우스 아파트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형수님은 고액 자산 소송 전문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들은 당신이 이룩한 모든 것의 절반을 가지고 유유히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은 그 주 초에 그랜드뷰 호텔에서 은영과 강태민을 찍은 감시 사진을 검토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떤 계획들은 현실과 마주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거야. 그날 밤 은영이 옆에서 잠든 동안 서준은 자신의 전략을 최종 확정했다. 그는 자신과 민준을 보호하면서 두 배신자에게 최대의 피해를 입힐 방식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이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그는 은영이나 강태민 모두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도망칠 수 없도록 여러 움직이는 부분들을 조율해야 했다. 1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2단계는 증거 수집과 자산 보호였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될 3단계는 전면전이었다. 그리고 박서준은 자신이 선택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월요일 아침은 시벌답지 않게 따뜻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이 완벽한 파괴의 날을 위해 공모하는 듯했다. 서준은 지난 3주 동안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오늘 계획 단계는 끝나고 실행 단계가 시작되었다. 오전 7시, 은영이 아직 잠들어 있고 민준이 등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서준은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그는 환경부에 연락하여 강태민의 건설 현장에서 문서화한 위반 사항들을 신고했다. 증거는 포괄적이었다. 사진, 녹음된 대화, 그리고 불법 폐기물 투기와 노동자 및 대중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문서들이었다. 그의 두 번째 전화는 국세청으로 향했다. 강태민은 사기 수준에 이르는 세금 전략에 대해 자랑했었고 서준은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문서화했다. 국세청은 상당한 증거가 첨부된 그러한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세 번째 전화는 강태민의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오수진에게였다. 서준은 이 결정을 망설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녀가 남편의 이중생활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수진 씨, 저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남편분에 대해 아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 한잔하면서 뵐 수 있을까요? 오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이 엿보였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박서준 씨.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들은 각자의 가정을 떠날 계획입니다. 저는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편의 침묵은 거의 30초 동안 이어지다가 오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떤 종류의 증거 자료죠? 그들은 오수진의 법률 사무소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서준은 모든 자료의 사본을 가져갔다. 감시 사진, 호텔 영수증, 백 실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입수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은영이 강태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초음파 사진까지. 오수진은 인상적인 여자였다. 지적이고 침착했으며 증거에 분명히 충격을 받았지만 상황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서 그녀는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 이건 포괄적이군요. 그녀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당신은 사실상 그들 둘 모두에 대한 완벽한 소송 자료를 구축한 셈이네요. 그럴 의도였습니다. 서준이 대답했다. 당신 남편은 제 아내를 위해 당신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룩한 모든 것의 절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수진의 눈빛이 굳어졌다. 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그렇게는 안 되죠. 강태민이 몇 달 동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온 것을 저도 문서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증거가 합쳐지자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전략을 조율했다. 오수진은 그날 오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딸들의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하며 강태민의 모든 사업 거래에 대한 회계 감사를 요청할 것이었다. 그녀의 법조계 인맥은 그 과정이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할 것이었다. 한편 은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재진료를 위해 김원장 병원에 있었다. 의사는 그녀가 지난주 예약을 놓친 후 반드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른 채 대기실에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정오에 서준은 집으로 돌아왔고 은영이 불안한 기색으로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고 눈까지 미치지 못하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오전은 어땠어요? 그녀가 인위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생산적이었어. 서준이 서류 가방을 조리대 위에 놓으며 대답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의 말투에 담긴 무언가가 은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이 대화를 두려워했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강태민과의 탈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가면극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랐다. 무슨 얘기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서준은 서류 가방을 열고 마닐라 폴더를 꺼냈다. 그는 그 내용물을 부엌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감시 사진, 호텔 영수증, 초음파 이미지, 그리고 은영의 불륜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들이었다. 증거는 압도적이고 부인할 수 없었다. 은영의 얼굴은 그랜드뷰 호텔에서 자신과 강태민이 찍힌 사진들을 응시하며 하얗게 질렸다. 여보, 내가 설명할 수... 아니,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설명할 수 없어. 네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정당화할 설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강태민에 대해 알고 있어. 그랜드뷰 호텔에서 매주 만나는 것도 알고, 네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그의 아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나랑 이혼하고 내 돈 가지고 서울로 이사갈 계획이었던 것도 알아. 은영은 울기 시작했지만 서준은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는 15년의 결혼 생활과 신뢰를 체계적으로 파괴한 낯선 사람이었다. 내가 또 아는 건 그가 말을 이었다. 네가 이걸 몇 달 동안 계획했다는 거야. 호텔 영수증은 내가 우리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내 경력상 가장 큰 계약을 성사시키러 부산에 갔던 1월부터 시작되더군. 내가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있을 때 너는 그걸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지. 여보, 제발! 은영이 흐느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정확히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오늘 아침부로 강태민은 연방환경법 위반 혐의, 국세청 사기 조사, 그리고 그의 불륜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아내로부터의 이혼 소송에 직면하게 됐어. 그의 사업은 파괴되고 자산은 동결되고 명성은 땅에 떨어질 거야. 그 의미가 그녀를 덮치자 은영의 울음이 멎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가족을 보호했고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을 뿐이야. 서준이 말했다. 강태민은 너나 내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 거야. 감옥에나 가지 않으면 다행이겠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은영의 휴대폰이 강태민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로 울렸다. 비상 상황, 급히 통화 필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서준은 아내가 메시지를 읽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공들여 계획한 탈출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보았다. 그녀가 가족을 배신하고 선택한 남자는 구원이 아니라 짐이 될 참이었다. 짐싸. 서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 그 후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 은영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기는 어떡하고? 우리 가족은? 이건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서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네가 선택한 거야, 은영아.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지. 그가 또 다른 전화를 걸기 위해 서재로 걸어가면서 서준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계획은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다. 3단계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정확히 설계된 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서준의 폭로 후 24시간 안에 은영과 강태민의 불륜을 지탱해온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졌다. 붕괴의 속도와 철저함은 서준의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부정직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만을 삶의 한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강태민은 화요일 아침 첫 번째 타격을 받았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준이 신고한 환경법 위반과 관련된 수색 영장을 들고 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은 3년치 컴퓨터, 파일, 금융기록을 압수했다. 정오 무렵 그 소식은 서울경제신문의 유명 개발업자, 환경법 위반 혐의로 연방수사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다. 두 번째 타격은 그날 오후에 왔다. 오수진이 혼인 파탄 및 재정 부정의 증거를 근거로 긴급 자산 동결을 신청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녀의 소장에는 서준의 감시 증거와 그녀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추가 자료가 포함되어 자신의 가족과 사업 파트너 모두를 체계적으로 기만한 한 남자의 모습을 그려냈다. 한편 은영은 월요일 밤을 호텔에서 보내며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며 강태민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화요일 저녁에 마침내 그와 연락이 닿았을 때 그녀에게 사치와 세련된 삶을 약속했던 남자는 간신히 자신을 추스르고 있었다. 모든 게 망했어. 강태민이 평소에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검찰이 모든 걸 압수해 갔어. 수진이가 우리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고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이 터졌는지 모르겠어. 박서준 때문이야. 은영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몇 주 동안 이걸 계획한 거야.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무슨 소리야?
은영은 초음파 폭로와 서준의 체계적인 조사를 설명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강태민은 자신들을 위해 노인 덫의 규모를 깨달았다. 그가 쉬운 상대로 얕봤던 시골뜨기, 건설업자가 군사 전략가를 감탄시킬 만한 정밀함으로 그들의 파멸을 지휘했던 것이다. 우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강태민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어쩌면 더 이상 우리는 없어. 은영이 말을 끊었다.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고 난 당신 아이를 임신했어. 이제 대체 어떻게 우리를 책임질 건데. 대화는 강태민이 전화를 끊는 것으로 끝났고 은영은 호텔방에 홀로 남아 자신의 선택이 남긴 잔해에 둘러싸였다. 그녀가 가족을 배신하고 선택한 남자는 서준이 항상 그랬던 것의 정반대임이 드러났다. 서준이 믿음직스러웠던 반면 강태민은 나약했다. 서준이 원칙이 있었던 반면 강태민은 이기적이었다. 서준이 가족을 위해 싸웠던 반면 강태민은 문제의 첫 징후에 책임을 버렸다. 수요일은 두 배신자에게 더 파괴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국세청은 잠재적인 형사고발을 앞두고 강산 개발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를 발표했다. 3명의 주요 투자자가 평판 문제를 이유로 강태민의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그의 변호사는 회사가 60일 이내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했다. 은영에게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현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녀의 언니는 은영이 서준과 민준을 배신한 것에 역겨워하며 집에 머무는 것을 거부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최 씨 가문의 부모님은 스캔들에 경악했고 지지 대신 차가운 비난만을 보냈다. 한편 이진우는 은영의 불륜 소문이 분당의 좁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퍼지도록 함으로써 서준에 대한 충성을 증명했다. 수요일 저녁까지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비난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서준을 지지했고 은영의 배신을 경멸했다. 민주는 모든 일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성숙함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비록 서준은 아들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지만 말이다. 엄마, 이제 집에 안 와요? 수요일 밤 그들이 차고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즉 민준이 스스로 치워버린 아기방 장식을 대신할 책장을 만들면서 소년이 물었다. 응, 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우린 항상 좋은 팀이었고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아기 때문에 미안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형이 되는 거 정말 기대했었는데. 서준은 연장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진실하고 가치 있었던 부분이었다. 너는 언젠가 때가 되면 훌륭한 형이 될 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목요일은 서준의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의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렸다. 백 실장은 강태민이 은영과의 불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에서 횡령을 해왔다는 증거를 전달했다. 비싼 호텔 스위트룸, 선물, 심지어 은영의 쇼핑 비용까지 투자자와 사업 파트너로부터 훔친 돈으로 지불되었던 것이다. 횡령 증거는 강태민의 직업적 생명의 마지막 못을 박았다. 그것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전달된 지 몇 시간 만에 그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는 목요일 저녁 사무실에서 체포되었고 지역 뉴스 카메라가 그의 굴욕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은영은 호텔방에서 지역 뉴스로 그 체포 장면을 지켜보았다. 커져가는 배에 손을 얹은 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치른 대가의 전모를 깨달았다. 그녀가 가족을 배신하고 선택한 남자는 단지 불성실하고 나약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계획의 공범으로 이용한 범죄자였다. 금요일 저녁, 서준이 은영에게 그녀의 배신 증거를 투키스케타지. 정확히 일주일 후 그는 서재에 앉아 자신의 작전 결과를 검토했다. 강태민은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아마도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혐의에 직면해 있었다. 그의 사업은 파산했고 자산은 압류되었으며 명성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 은영은 혼자였고 임신 중이었으며 그녀가 입고 있던 혼전 계약서와 그녀의 재정적 보호 대부분을 무효화하는 유책 사유 조항 덕분에 최소한의 자산만 남게 될 이혼 합의에 직면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가족을 배신하고 선택한 남자는 감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준은 책상 위의 파일들을 닫으며 성공적으로 완수된 일에 만족감을 느꼈다. 계획은 치밀했고 실행은 흠잡을 데 없었으며 결과는 포괄적이었다. 그를 배신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비례하는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다. 반면 그와 민주는 거짓이 아닌 진실의 기반 위에서 그들의 삶을 재건할 자유를 얻었다. 3단계는 완료되었다. 이제 4단계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파괴된 것의 잿더미 위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 모든 것을 바꿔놓은 초음파 폭로 이후 3개월이 지났고 분당은 내려진 선택과 집행된 정의의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일상에 안착했다. 겨울은 일찍 찾아왔고 가을 내내 지역의 대화를 지배했던 스캔들의 공기를 정화하려는 듯 마을을 눈으로 뒤덮었다. 강태민은 횡령과 환경범죄로 7년의 연방교도소형을 살고 있었다. 서준이 제공한 증거가 사건의 중추를 형성하여 형량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에 기소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한때 값비싼 정장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남자는 이제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3개월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의 쌍둥이 딸들은 그의 남은 자산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차지하고 스캔들을 피해 다른 주로 이사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은영은 12월에 딸을 낳았고 가은이라고 이름 지었다. 출산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힘들었다. 그녀는 복지수당과 법원이 그녀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여 판결한 최소한의 위자료에만 의지하여 시내 건너편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엄마가 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시장의 딸은 이제 식료품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아버지가 딸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을 갓난아기를 돌보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치와 세련된 삶으로의 탈출을 꿈꿨던 은영이 대신 자신이 항상 경멸했던 종류의 가난에 갇히게 된 아이러니는 분당의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천천히 다시 그녀와 말을 섞기 시작했지만 관계는 여전히 긴장되고 조건부였다. 한때 분당에서 명망 높았던 최 씨 가문의 이름은 이제 스캔들과 경솔한 판단과 연관되었다. 한편 서준은 자신조차 놀랄 정도로 번창했다. 이혼은 1월에 마무리되었고 은영은 혼전 계약서와 그녀의 불륜 증거 덕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았다. 아성건설은 스캔들 이후 2건의 주요 계약을 따냈다. 고객들은 서준의 성실함과 그가 개인적인 위기를 위엄있게 처리한 방식에 감탄했다. 민주는 놀라운 회복력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소녀는 처음에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힘들어했지만 서준은 아들이 모든 관계에 대한 시각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배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다.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저녁에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주말에는 분당 주변의 등산로를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빠, 어느 토요일 아침 그들이 집 뒤 데크를 재건축하면서 민준이 말했다. 다시 결혼하실 생각 있어요? 서준은 망치질을 멈추고 그 질문을 숙고했다. 마흔에 그는 더 늙고 현명해졌지만 쓰라리지는 않았다. 배신은 그에게 신중한 판단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을 뿐이다. 언젠가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너와 내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함께 다 지을 때까지는 아니야. 지금 우리만으로도 꽤 좋은 팀이잖아. 이진우는 위기를 통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의 충성심은 사업 파트너십을 넘어선 유대를 굳혔다. 그의 아내 서연은 민준에게 보호자 같은 역할을 맡아 소년이 핵가족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었다. 서준의 개인적인 삶의 재건은 그의 건설 프로젝트 접근 방식과 유사했다. 체계적이고 인내심 있고 오래 지속되도록 지어졌다. 그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입하여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옹호자가 되었다. 그는 민준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시작하여 지역 학생들이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도왔다. 김 원장은 12월에 은퇴하고 병원을 젊은 의사에게 팔았지만 분당에 계속 머물렀다. 그는 가끔 서준과 커피를 마셨고 그들의 대화는 종종 진실 말하기에 윤리적 도전과 정직이 예기치 않게 정의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다루었다.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노 의사가 그들의 대화 중 하나에서 말했다. 자네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지만 내가 침묵했다면 모두에게 더 나빴을 거야. 은영이에게도요. 서준이 대답했다.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은 비록 그녀는 보지 못했더라도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그녀가 현실을 마주하고 어쩌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었죠. 봄이 되자 은영은 실제로 개인적인 성장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비록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말이다. 미혼모로서의 고군분투와 재정적 어려움은 수년간 그녀의 성격을 특징지었던 특권의식과 피상성을 벗겨냈다. 그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가은이를 헌신적으로 돌봤으며 자신이 어떻게 그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시내에서 서준을 보았다.
분당은 서로를 완전히 피하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그들의 교류는 짧고 정중했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의 편에서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으로, 그녀의 편에서는 후회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증오와 상처를 넘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민주는 이복 동생을 만나고 싶다고 했고 신중한 고려 끝에 서주는 감독하에 만남을 주선했다. 소녀는 가은이에게 호기심을 보였지만 은영의 선택이 그들의 관계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방문 동안 정중했지만 거리를 두었고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지키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적 예의를 유지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서주는 모든 것을 바꾼 한 해를 되돌아보았다. 배신은 처음에는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그의 삶을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던 거짓의 종말이었다. 진실은 파괴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방적이었고 그가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어느 저녁 재건축한 데크에 서서 뒷마당에서 민준이 야구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며 서주는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그가 상상했던 삶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만족감이었다. 이제 기반은 단단했고 진실, 성실, 그리고 함께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깨지지 않는 유대 위에 세워졌다. 진실을 드러낸 초음파 검사 후 2년 분당은 박서준 스캔들의 교훈을 완전히 흡수했고 마을은 포괄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된 정의를 목격함으로써 얻는 집단적 지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그 이야기는 배신의 결과와 성실함의 보상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 일종의 지역 전설이 되었다. 강태민은 형기가 5년 남은 채 연방교도소에 남아있었다. 그의 전처 오수진으로부터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의 현실에 직면하며 모범수가 되었다고 한다. 그의 딸들은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번창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부정직한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는 곳으로 이사했다. 은영은 구원을 향한 느린 여정을 계속했다. 비록 그것이 그녀의 선택의 결과로 점철된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녀는 식료품점의 부점장으로 승진했다. 이는 그녀의 삶을 재건하는 데 있어 진정한 진전을 나타내는 소박한 성취였다. 가은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2살배기 아이로 은영의 힘든 삶의 기쁨의 순간들을 가져다 주었다. 은영과 민준의 관계는 정중하지만 거리가 있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제 16살이 되어 점점 더 성숙해진 소녀는 가끔 어머니를 방문했지만 그의 주된 충성심은 아버지에게 남아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런 가족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쓰라림을 피하면서 서준의 최고의 자질인 성실함, 근면함, 충성심을 구현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어느 저녁 은영의 전문대학 경영학과 졸업식에 참석할지 여부를 논의하며 민준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엄마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존중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겪게 한 일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졸업식에 참석했고 뒤쪽에 앉았다가 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떠났다. 은영은 강당 건너편에서 그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존재가 화해라기보다는 일종의 마무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손상이 결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작은 성취를 지켜봐준 것에 감사했다. 서주는 다시 사랑을 찾았다. 비록 이제 그의 모든 주요 결정을 특징 짓는 신중한 숙고로 접근했지만 말이다. 서연우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분당으로 이사 온 미망인이었다. 그녀는 친절하고 지적이며 정직과 근면이라는 서준의 가치를 공유했다. 그들의 관계는 18개월에 걸쳐 천천히 발전했으며 둘 다 서두르기보다는 진정한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민주는 연우를 인정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존중과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무언가를 더하려는 것임을 이해해주는 것에 감사했다. 세 사람은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편안한 가족 단위를 형성했다. 아성건설은 극적으로 성장하여 3개의 도로 확장하고 4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 회사의 성실함에 대한 명성은 가장 큰 자산이 되었고 고객들은 서준의 인격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찾았다. 그를 파괴할 수 있었던 스캔들은 대신 그의 원칙과 판단력의 증거가 되었다. 이진우는 사업의 완전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함께 겪은 시련을 통해 깊어졌다. 진우의 아내 서연은 연우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두 부부를 모두 지원하면서도 각자의 필요와 경계를 존중하는 사교계를 형성했다. 어느 6월의 따뜻한 토요일 저녁, 초음파 폭로 후 정확히 3년이 지난 날, 서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재건했던 바로 그 데크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충성심과 가치를 증명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진우와 서연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와 있었고, 연우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준비하는 민준을 돕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 윤 변호사는 생존과 쇄신의 연례 축하 행사가 된 바비큐 파티에 가족과 함께 들렀다. 서준이 진실과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진정한 관계의 모임을 지켜보며 그는 자신을 이 순간으로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배신은 궁극적으로 그를 거짓 위에 세워진 삶에서 구원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을 성장과 지혜로 이어졌다. 후회하는 거 있어요? 연우가 분당 위로 해가 지는 동안 데크 난간에서 그와 함께하며 물었다. 서준은 지난 3년에 대한 모든 질문처럼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처음에 너무 많이 믿었던 것에 대해서? 아니. 진실을 알았을 때 대처한 방식에 대해서? 아니. 그 뒤따른 결과들에 대해서? 아니. 그는 마당 건너편을 보았다. 민준이 진우의 막내 아들에게 야구 방망이를 제대로 휘두르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십 년 전 서준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과 같은 인내심 있는 가르침이었다. 긍정적인 영향의 순환은 그의 삶에서 모든 좋은 것을 오염시키려 위협했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서준이 말을 이었다.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삶과 내가 실제로 필요했던 삶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위기가 필요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실수는 아니었어. 교육이었지. 저녁이 저물고 친구들이 떠나자 서준은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아 잔해 속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건설한 데서 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은영과 강태민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와 진실이 거짓을 대체할 때 뒤따르는 정의를 통해 배신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렀다. 이제 기반은 모래가 아닌 안반 위에 세워져 단단했다. 미래가 무엇을 품고 있든 서준은 그것에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이 진실하고 충성심이 시험받고 증명된 사람들로 둘러싸여 정의는 증오나 쓰라림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주장하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집행되었다. 분당에서 박서준의 이야기는 지역 전설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성실함, 인내심,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기만, 배신, 이기심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였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삶,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삶,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승리했다는 흔들리지 않는 지식에 뿌리내린 삶이었다. 거짓을 드러낸 초음파는 궁극적으로 모두를 자유롭게 한 진실을 전달했다. 그리고 결국 그 진실은 그것을 밝혀내는 데 들었던 고통의 모든 순간만큼의 가치가 있었다.